나마스테. 저는 마라나타 비전교회의 백유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도의 문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도라는 나라 크기 자체가 다른 여러 나라들이 모인 대륙만큼 큰 나라고 엄청난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의 문화는 이렇다라고 10분 안에 설명할 수가 없을 거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인도의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1,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서로 상처받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서열 문화 혹은 가부장적 문화, 남존 여비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앉을 때도 항상 남자가 먼저 앉고 여자는 남자가 있는 곳에 같이 앉지 못하거나 어르신들을 대접하거나 그런 문화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거기에 평안의 사람들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가정교회 리더를 세울 때에도 아무리 그곳에 여자분이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교회를 이끌 수 있는 남자들을 웬만하면 리더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는 아직도 아주 오랜 역사의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카스트에 대해서 직접 묻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카스트가 높으니까 혹은 이 사람은 카스트가 낮으니까 이렇게 대한다라는 티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기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 젓가락 문화가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밥을 먹고 특히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개인적 용무, 화장실에서 이제 이를 보고 닦는다든지 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밥상에도 올리지 않고 왼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만지지 않습니다. 또 발로 누군가를 가리킨다거나 발로 누군가를 찬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갔을 때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손바닥으로 일로 와 아니면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혹은 엉덩이에 손을 올리는 행동 같은 것도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옛날과 같이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고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한다거나 그것들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뭔가 우리가 환호성을 하거나 좋을 때 휘파람을 불다거나 아니면 윙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이성을 유혹하는 행위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식사 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짧은 일주일에서 2주 동안 거기에 있지만 계속 현지인들과 식사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사 예절 같은 것들은 한번 알아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는 집단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적인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특히 침 같은 경우 내 침이 닿은 것을 다른 사람이 절대로 먹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집 주인이 제가 만약에 그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 그 집 주인이 준 음식을 제 그릇에 담았으면 그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 그릇에 옮겨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밥을 먹는데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데 보통 이렇게 손가락 3개로 이렇게 비벼서 밥을 먹게 됩니다. 왼손은 올리지 않고요. 심지어 난이나 짜파띠 같은 그 인도 빵 같은 것도 찢을 때도 왼손을 사용해서 찢지 않고 오른손 하나로 찢어서 커리를 묻혀서 먹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식사는 다 같이 모여서 앉은 상태에서 그때 다 같이 시작을 합니다. 개인적인 문화가 공존하고 내 침이 절대로 닿지 않는 것을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물을 마셔도 그냥 이렇게 입에 대지 않고 이렇게 간격을 벌려놓고 그냥 입 안에 부어넣고 심지어 개인 컵이라도 인도 사람들은 입을 대지 않고 마십니다. 왜냐하면 개인 컵이나 개인 수저라도 내 입이 닿았던 것을 비누로 씻어도 결국에 그것은 누군가의 침이 묻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침이 묻었던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침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도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집 주인이나 요리를 하신 분이 보통은 서빙을 계속 하시는데, 서빙을 하실 때 서빙한 것들을 받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맛있다고 계속 드시면 이 사람은 배가 고픈가 보다 생각해서 계속 서빙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 먹었다라는 표시로는 반드시 음식을 조금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생활 예절 두 번째로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복은 이제 큰 도시, 델리 같은 큰 도시에 가면 사실 다른 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냥 청바지를 입는 경우도 많고 몸에 붙는 스키니 바지를 입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델리로만 가는 것들이 아니라 남부로 갈 수도 있고 시골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윗도리를 쿠르타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도 옷을 입고 스카프를 같이 합니다. 이게 꼭 세트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인도 여자들은 이 스카프를 벗지 않습니다. 이게 스카프가 없으면 오히려 저 사람은 입을 옷을 다 입지 않았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스카프를 같이 이렇게 얹으시거나 두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바지 같은 경우에도 짧은 바지 그런 거 입지 않고요. 조심해서 바지를 입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카라가 있는 셔츠를 보통 입거든요. 카라가 있는 반팔이나 긴팔을 입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는 이유는 모든 인도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기 때문이 아니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스트 제도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카스트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나 라스트 이름, 그 성이 무엇인지, 혹은 그 사람의 얼굴색이 어떠한지 로도 알 수 있고,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봤을 때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스트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카라가 있는 셔츠를 입고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좀 더 존중을 해주고 잘 들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성분들이 갈 때에는 카라 있는 셔츠를 입도록 하고요. 긴 바지를 입도록 하고, 또 여성분들이 갈 때에는 인도 의상을 입도록 합니다.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언어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힌디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공부하고, 지금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즉 바디 랭귀지, 제스처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 한국에서는 선생님, 아니면 형제님, 그런 말들을 쓸 수 있잖아요. 인도에서 굉장히 흔한 말 중에 하나가 sir, ma'am, madam 이런 말들입니다. 존칭을 해줘야 할 때 누군가를 그냥 sir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ma'am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 대해서 ma'a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친한 사이에서는 uncle, 삼촌은 아니지만 uncle이라고도 잘 부르고 aunt, auntie라고도 잘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가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씨라고 할 때 지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그분들이 빌려준 택시를 타고 간다거나, 차를 빌려서 인도 사람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계속 한 인도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럼 그 드라이버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하면은 그냥 드라이버 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나는 로컬 패스터들에 대해서도 패스터 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서구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에도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니면 혹은 you're welcome, 천만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흔하지만, 인도에서는 그것들이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우리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분들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하고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말 듣기를 또한 좋아한다고 합니다.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의 표시, 티케라고 하는데, 티케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티케가 이제 오케이, 맞아 그런 거야, 아니면 나도 동의해,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할 때 모두 틱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 앞에 만약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아, 맞아, 맞아 하면서 이렇게 들을 것 같은데 모두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긍정의 표시로 이렇게 흔듭니다. 다른 모든 나라와는 반대되는 제스처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흔드는 행위가 맞아, 맞아.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흔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흔드는데요. 이렇게 흔드는데 이게 마치 이 턱이 팔자를 눕힌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그린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흔들면 알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할게. 알겠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 종업원들이 주문을 받다가도 이걸 이렇게 흔들면 아, 그래, 알겠어요. 내가 그것대로 주문을 해줄게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도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잘 듣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을 만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냐면 외국인들이 오면은 이렇게 발을 만지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제스처를 취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외국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뭐 귀신이 쫓아진다거나 병이 난 이후에 우리가 그곳을 떠날 때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신께 경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힌두교적 문화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으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고 또 혹은 여자분이 화장실이 가고 싶으신데 거기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우리 로컬 패스터밖에 없다. 그럴 때는 그냥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도 이렇게 해서 새끼손가락을 올리시면 아,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 가야 해요. 라는 걸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휴지를 쓰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서구 문화에서는 아, 더러워, 어떻게 휴지를 안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곳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물로 닦아야지 손을 써서 어떻게 중간 매개체를 사용해서 닦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장실에는 물을 쓸 수 있는 그 수도꼭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 개인적으로 휴지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수와